안녕하세요. 수도권 대학 지역 균형 전형 입결 분석 및 지원 전략. 이번에는 건국대, 동국대, 연세대 이화여대 편입니다. 오늘 강의는 서울 영동1고 유니테가 맞습니다. 자,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입결 분석 및 지원 전략은 학교별로 진행이 될 거고요. 첫 번째 건국대, 두 번째 동국대, 세 번째 연세대, 그리고 네 번째 이화여대까지 쭉 이어집니다. 자, 왜 건국대, 동국대, 연세대, 이화여대가 한 번에 묶였을까요? 저쪽 보면 사분면이 보이시죠? 보시면은 건국대만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건국대가 작년과 올해의 전형 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이고요. 나머지는 작년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교과 전형 중에서도요, 여러 가지 전형들이 존재해요. 사실은 가장 편한 거는 교과만 100 들어간 전형이죠. 근데 오늘 설명드릴 건국대, 동국대, 연세대,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교과도 있는데 거기에 서류라든지 아니면 면접 같은 다른 전형 요소들이 추가된 그런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건국대, 동국대, 연세대, 이화여대까지 각 대학들의 특징과 입결들을 보고 설명을 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국대학교 입결 분석 및 지원 전략입니다. 자, 우리가 입결을 분석할 때 맨 처음 봐야 되는 건 뭐냐면요, 전형부터 봐야 돼요. 자, 전형이 뭐냐 보면 맨 위에 보면은 전형 방법이라고 보여 있죠. 그 안에 전형 요소들이 적혀 있습니다. 자, 올해 고3이 대학을 가는 2023학년도 입시 같은 경우에는요, 건대의 이 지역균형 선별 전형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작년 2022학년도 같은 경우는 교과 100에 수능 최저가 있는 것, 따라서 수능 최저와 교과 성적으로만 하면은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전형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교과 70에 서류 30으로 바뀌었죠. 자, 이렇게 전형 방법이 바뀐 경우에는 작년 입결을 보고 작년에 2.3이었으니까 나 2.1이니까 합격하겠네 라고 생각하면은 크게 잘못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형 방법부터 같은지 먼저 확인해 봐야 돼요. 근데 건국대는 특징적으로 전형이 많이 바뀐, 전형 방법이 아주 많이 바뀐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입시를 준비하는 고3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입결을 보고 작년이랑 똑같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수능 최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수능 최저가 존재했지만 올해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전형 방법에서 교과 성적만을 보는 게 아니라 서류, 그죠?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서류를 본다라는 부분, 가장 큰 부분에 속할 거고요. 따라서 작년, 그죠? 즉 2022학년도 교과 100일 때보다 교과의 영향력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진로선택 과목 어떻게 반영하는지 봤더니 정성평가로 반영한대요. 즉 ABC를 수치로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 성취도는 얼마인지, 원점수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한다는 얘기죠. 모집 인원 같은 경우에는요, 많이 줄면은 경쟁률이 올라갈 수 있는데요, 다행히 건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큰 차이는 없네요. 마찬가지로 작년과 추천 인원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디 나와 있는 이런 입결 어떻게 한번 분석해 볼까요? 그죠? 작년과 재작년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전형과 전형 요소들, 즉 전형 방법부터 먼저 확인해 봐야 돼요. 자, 올해 뭐였죠? 올해는 교과 70에 서류 30입니다. 근데 작년에 있는 입결을 봤더니 KU 지역 균형이 교과가 100이었네요. 근데 재작년에는 교과 70에 서류 30이었어요. 그러면은 작년과 재작년 중에서 올해 선발하는 기준은 어디랑 비슷한가요? 네, 바로 재작년과 비슷합니다. 작년과 올해는 차이가 클 거예요. 따라서 오히려 만약에 뭘 본다고 한다면은 입결을 분석한다, 입결을 보겠다, 선생님 저 입결 참고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은 재작년에 있는 2021학년도에 있는 교과 70에 서류 30에 나와 있는 경쟁률 또는 50% 컷, 70% 컷과 유사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입결하면 그냥 분석해 볼게요. 작년에는 교과 100이 되면서 경쟁률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죠? 경쟁률이 엄청 많이 늘어서 30대 1, 인문계는요, 자연계는 24대 1 이랬습니다. 그 전에 서류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어땠어요? 서류까지 준비해야 하는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10대 1 정도였죠. 근데 10대가 안쪽이었어요. 근데 작년에는 교과 100으로 바뀌면서 경쟁률이 많이 올랐다. 자, 이거 봤습니다. 그런데 봤는데 올해는 언제를 비슷할 것 같아요?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과 비슷하겠죠. 왜? 전형 방법이 올해는 재작년과 비슷하니까요. 자, 신기하게도요. 작년에 교과 100일 때의 50%, 70% 컷이 1점대 후반에서 2점대 초반까지로 엄청 높았어요. 맞죠? 왜냐하면은 교과 100인 경우에는 교과 성적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다른 영향이 필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신컷이 더 올라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신에 2년 전이죠. 그죠? 2년 전 2021학년도 보니까 어때요? 네, 70%컷 2점대 초반 정도였습니다. 올해는 2021과 뭐가 비슷하기 때문에 전형 방법이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KU 지역균형 건대 거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언제 오면서 앞에서 표에서 봤다시피 2021 종합전형 비스무리한 거에서 2022 완전한 교과로 넘어오면서 오히려 경쟁률은 대폭 상승했고요. 입결도 대폭 상승했습니다. 1점대 후반이 70% 컷이었습니다. 그죠? 하지만 요 작년 거 분석한 거 그대로 올해 2023년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까요? 아닙니다. 왜? 뭐가 바뀌었나요? 전형 방법이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전형 방법이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과 유사하다. 따라서 2점대 초반에 70%컷 가지고 있고 서류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존재했었던 2021 학년도와 비슷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죠? 건대 지역균형 전형 한번 지원해 보기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교과 70에 서류 30이 되살아 나왔어요. 서류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최저 있어요? 없어요? 최저 없습니다. 그죠? 종합전형과 비슷하게 변했다라는 거고요. 그 얘기는 내신은 일정 범위 내에 든다라고 한다면은 서류의 변별력에서 차이를 둘 거라는 얘기죠. 게다가 내신 반영 방법을 보면은요, 1등급이 10점이고요, 2등급이 9.97점입니다. 1등급과 2등급의 차이가 0.03점밖에 차이가 안 나죠. 다른 대학에 비해서는 이 등급간 차이가 매우 적은 편에 속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등급간 차이가 적으니까 오히려 서류의 변별력이 꽤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 중에서 서류도 어떻게 평가해요? 학업 역량 20%, 그다음 진로 역량 10%로 나누어서 본다. 마찬가지로 진로 역량, 즉 저는 전공에만 하고 싶어요 라는 것보다는 학업 역량을 충분히 가진 학생들이 서류에서도 좀 더 유리하겠구나 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어때요? 진로 선택 과목 A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란 얘기죠. 정성 평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과목 받는지, 그 다음에 거기서 A, B, C 중에 어떤 것을 얻었는지를 확인한다라는 부분. 그죠? 한 번 더 강조합니다. KU 지역균형, 즉 검대 학추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 오래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디가 보고 어디가 작년과 보고 지원했어 라고 하지 마시고요. 뭐가 유사한? 전형 방법이 유사한 재작년에 있는 입결을 보시면서 이 입결과 비슷한 데서 형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서류의 변별력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작년에는 교과 100에 최저 있는 슈퍼 교과 전형이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종합적 요소가 추가되었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지원하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자,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동국대이고요. 그죠? 동국대 입결 분석 지금부터 시작해 봅니다. 동국대 전형 분석부터 똑같이 갑니다. 봤더니 올해 작년 빨간색 조금 변했네요. 교과 70에 서류 30. 작년에 비해서 서류가 10% 줄었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교과의 비중이 늘었어. 서류의 비중이 떨어졌어. 그러면은 성적이 더 많이 좌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세부적인 것들 좀 이따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일단 전형 분석은 전형 방법을 제외하고는 추천 인원이 1명 늘었다. 요거 제외하고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건대처럼 갑자기 서류가 들어온다는 건 한 거 없죠. 그죠? 즉 작년에 있는 입결도 유사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집 비용도 마찬가지로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입결 볼까요? 작년과 재작년입니다. 작년에 학추 같은 경우는 교과 60에 서류 40 이었고요. 재작년 같은 경우는 학교장 추천 인재로 뽑았고요. 서류 100이었네요. 종합이었다가 그 다음에 작년에 교과와 서류를 더하는 걸 바뀌었어요. 경쟁률 볼까요? 경쟁률 보면서 보면은 와우, 경쟁률이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죠? 재작년에 종합일 때보다 오히려 교과가 들어오고 나서 경쟁률이 더 올랐다는 점, 특이한 점이고요. 그 다음에 입결 봤더니 입결이 떨어졌어요. 이건 뭐죠? 교과가 정량화돼서 들어갔는데 근데 입결이 떨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3점 학생들이 많이 붙었을까요?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2점대 후반까지 붙었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세부 지표들 확인해 봐야겠죠. 자, 동국대 합추 입결 한번 분석해 봅니다. 종합에서 교과로 바뀌었습니다. 재작년 2021 학년도에는 종합 서류 100에서 교과가 들어오고 나서 오히려 경쟁률이 올라갔고요. 우리가 보이는데 입결이 떨어진 것처럼 보여요. 2점대 초반에서 2점대 후반으로. 하지만 뭐라고 적혔어요? 파란 글씨. 착시 현상 나와 있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은 실제로 떨어지지 않았다는 걸 의미해요. 그게 바로 이유가 3번에 나와 있습니다. 3번 보시면 뭐라고 나왔어요? 상위 10과목만 반영을 하고요. 단위수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죠? 오늘 하는 대학들 전부 다 거의 다 전 과목 반영에다가 그 다음에 단위수 다 반영해요. 근데 동국대는 잘한 과목만 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단위수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 얘기는 뭐예요? 특별히 잘한 과목들이 있다라면은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게다가 등급 구분 점수도 1등급이 10점, 2등급이 9.99점, 3등급은 9.95점입니다. 1등급과 3등급의 차이가 0.05점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그죠? 이렇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등급 평균과 대학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대학별 교과 환산점과의 차이가 매우 클 것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입결을 보고 2점대 후반 붙었네 라는 게 아니라 교과 환산점이 어떻게 계산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동국대 같은 경우는요, 낮은 교과 변별력, 즉 교과로서 점수 차이를 크게 낼 수가 없다는 부분, 그 다음에 서류의 영향력이 꽤 있다는 부분. 따라서 우리가 어디가 입결을 볼 때 뭐예요? 착시 현상이 매우 클 것이다. 그죠? 즉 보이는 숫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가 아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어디가에 나와 있는 개별 사례들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인문계고요. 경찰행정학부의 지원자가 A, B, C 3명이 있습니다. 자, A번부터 같이 볼까요? 자, A 같은 경우는 내신은 1.5이네요. 근데 동국대에서 전형으로 하는 대학별 환산점은 600점이었습니다. B도 마찬가지죠. 2.02인데 똑같이 600점이에요. 앞에서 봤다시피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요, 상위 10과목만 들어가고 이수 단위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1.5, 2.0이 똑같이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둘 다 불합격이었네요. C 봤더니 C는 3.12였어요. 3.12였는데 환산점은 뭐예요? 598.98이었습니다. 거의 599점에 가까웠죠. 그죠? 3.5과 1점, 1.5와 3.12가 1점밖에 차이가 안 났다는 사실도 충격적인데요. 두 번째 충격적 사실은 뭐예요? 이 학생이 합격을 했네요. 이 얘기는 왜 합격했을까요? 네, 바로 서류의 영향입니다. 즉 서류에서 여기 나와 있는 1, 2점 정도는 충분히 뒤집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내신이 1.5니까 무조건 3.0보다 나아라고 보면 안 된다? 어디가? 네, 맞아. 바로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요, 내신 1.5니까 나 3.12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큰 오산이라는 얘기죠. 서류가 들어가고 이 서류에 대한 영향력이 꽤 크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모두 내신 같은 경우도 어떤 거예요? 네, 1.5와 2.0이 똑같고요. 1.5와 3.1이 심지어 1점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뭐 한다는 얘기예요? 네, 대학별 환산점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서류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내 서류가 얼마큼 괜찮은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환산점 같은 경우에는요, 어디가 사이트에서 직접 성적 입력하면은 대학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봤더니 식품산업관리학과입니다. A, B, C 3명이 있는데요. 자, A번 내신 봤더니 2.3이네요. 환산점은 599.7이었고요. B는 봤더니 2.67이에요. 거의 599점에서 왔다 갔다 거리고 있죠. C는 2.89입니다. 근데 599.8이었고요. 다 599점에서 0. 몇 정도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죠? 특이한 건 또 역시 봤을 때, 네, C가 2.89인데 A인 2.39보다 더 환산점은 높았죠. 이렇게 내신과 환산점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점이 첫 번째로 가장 큰 점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신이 가장 높았던 C가 떨어졌어요. 누가 붙었죠? A가 붙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바로 서류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요, 어디 같은 경우에는요,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요, 교과가 60% 들어가긴 하지만 뭐 교과 환산점의 차이가 적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영향력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등급평균, 소위 얘기하는 내신이라는 부분들이 있죠. 1.5, 2.0, 3.1 이런 부분들이 실제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실제는 뭐다? 대학별 환산점이다. 자, 그럼 대학별 환산점 어디서 계산할 수 있다? 어디가 사이트 들어가면 계산할 수 있다. 라는 점 다시 한번 명심해 주세요. 넘어갑니다. 어디 넘어갈까요? 자연계. 자, 화생공 지원자네요. A, B, C가 있습니다. 자, A, B, C 내신은 천차만별입니다. A는 1.6, B는 2.1, C는 2.0이에요. 근데 환산점은 어때요? 전부 다 600점으로 갔죠? 네, 이게 바로 뭐냐면은요, 동국대는 대학별 환산점의 차이가 크지 않는다는 거 보여줄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내신이 1.6이든 2.1이든 똑같이 600점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왜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방금 전에 배웠죠? 뭐라고? 서류의 영향력 때문이다. 똑같이 600점인데 서류의 영향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라는 부분. 자,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건설환경공학과네요. 봤더니 내신 2.2인 학생, 3.1인 학생, 2.6인 학생이 있습니다. 환산점이 차이 봤더니 환산점은 599.58, 598.26, 그 다음에 599.7이에요. 여기선 특이하게도 당연한 거죠. 3.18 학생이 B군이 그죠? 어땠어요? 제일 환산점 낮았어요. 근데 누가 합격했죠? 네, B가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환산점이 떨어져도 충분히 면접이 아닌 서류죠. 서류, 여기 면접 없습니다. 서류로서 뒤집을 수 있다는 거. 서류의 영향력이 존재한다라는 거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국대 학추 한번 지원 어떻게 한번 해볼지 볼까요? 자, 바뀌었어요. 분명히 작년에는 교과 60, 그 다음에 서류 40이었습니다. 올해 서류 30을 줄었습니다. 줄은 거예요?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엔 줄어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영향력은 충분히 존재한답니다. 왜냐하면은 동국대 같은 경우는 1등급, 2등급, 3등급간 급간의 차이도 매우 적은 데다가 게다가 상위 10과목만 반영하고요. 이수단위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과 70으로 교과가 늘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이 늘진 않았다. 게다가 입결 같은 경우도 2점대 후반 작년 입결이라고? 2점대 후반도 뭐 받을 수 있다? 환산점으로 만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잘하는 과목만 뭐 하니까요? 반영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신이 1.0이든 아니면 내가 내신이 3.0이든 꼭 교과 환산점을 계산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디가 사이트에 가시면은요, 대학별로 전부 다 교과 환산점 계산해 볼 수 있으니까요. 내신 결정되면은 그죠? 이렇게 내신 결정됐을 때 한번 입력해서 확인해 보는 게 꼭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서류가 30을 줄었지만 실제로 줄지 않았다. 내신의 영향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서류의 영향력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게 핵심. 그렇죠? 자, 그럼 그 서류를 뭐 보는데요? 가장 많이 보는 거는 학업 역량입니다. 즉 수업 시간에 무엇을 어떻게 잘 들었는지,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가장 많이 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전공 적합성이 30, 인성이 20 본다라는 점 명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세대로 넘어갑니다. 자, 연세대 똑같이 분석해 볼까요? 어이구, 색깔 있는 게 이번 시트에는 하나도 없네요. 뭐예요? 작년과 완전 똑같습니다. 그죠? 따라서 연대는 작년 입결 그대로 보면 되겠네 라고 느낌이 확 오죠. 그럼 작년 입결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이 보이고요. 자,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면접형이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 종합전형이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1단계에서 서류 60에 교과 40이어서요. 서류의 비중이 더 높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을 받습니다. 작년에는 추천형으로 이름이 바뀌고요. 1단계에서 교과를 100, 그죠? 5배수 학생 뽑았어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 내신과 면접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했습니다. 딱 보자마자 느낌이 돌죠? 네. 재작년에는 교과 40인데 교과 100이 돼버렸어요. 심지어 1단계. 이 얘기는 교과 낮은 학생들 과감히 썼을까요? 아니요. 쓸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연세대잖아요.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없는 교과 전형으로는 가장 윗선에 있는 입결을 갖고 있는 그러한 학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컷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안 높네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죠? 그 이유는 뭐예요? 2단계에서 면접을 보기 때문이에요. 자, 작년 경쟁률 한번 볼까요? 자, 2022학년도 경쟁률 인문계는 4.2, 자연계 5.3입니다. 1차에서 교과로 5배수를 뽑는데 경쟁률이 평균 5대1이 안 돼요. 이 얘기는 쓴 학생들
전부 다 1차 합격의 영광을 알았네요. 왜 못 썼을까요? 무서워서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높은 데니까. 나 내신 낮은데 과감히 여기 썼다가 여기 최저 있는 것도 아니고 면접도 준비 안 했고 면접도 수능 이전인데 어떡하지? 라고 해서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안 한 거죠. 그죠? 그래서 경쟁률상에는 사실은 작년에는 지원자가 많이 없었다라는 점. 그리고 내신컷 같은 경우에도 1.3, 1.2 이쪽 아니야? 인데 생각보다 70% 컷이 1.56 정도의 형성이 되었다. 자, 이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다? 면접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연대 입결 분석 한번 해볼게요. 종합에서 교과로 변경한 다음에 경쟁률이 떨어졌습니다. 그죠? 게다가 괄호가 나와 있네요. 재작년 2021 학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면접형과 활동 우수형을 둘 다 지원할 수 있었어요. 근데 작년에 바뀌면서 작년부터는 여기 추천형을 쓰면은 활동 우수형, 즉 종합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연대를.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요. 게다가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최상위권도 과감히 쓰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특히 1.5에서 2.0 사이에 가는 애들이 나 내신 쓰면 될까? 과연 가능할까? 걱정해서 오히려 추천받기를 꺼렸던 게 작년이었습니다. 게다가 세 번째로는 학생부 반영 방법이 Z점수 50에 등급평균 50 해갖고 가장 복잡한 데가 바로 연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Z점수는 뭐야? 계산 어떻게 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학생들이 교과전에서 갖고 있는 교과전형이면 이 정도는 붙을 거야 라는 거를 예측이 불가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전형 쓴 학생들은 안정을 원하는데 예측이 불가능. 뭐 하는 거예요?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너무 불안해. 따라서 지원을 꺼렸던 거죠. 그죠? 전형 변경 후에도 입결 차이는 크지는 않습니다. 교과 100이 1차라고 했지만 1차를 모두 통과했기 때문에 오히려 면접의 영향이 컸습니다. 게다가 경쟁률이 5대1 이하여서 전부 다 면접을 거의 봤고요. 물론 인기학과 의대 약대 같은 경우는 5대1 넘어섰습니다. 10대를 가까이 갔고요. 대신에 다른 일반과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도 떨어지고요. 게다가 면접도 일반 면접, 그죠? 우리 인성 면접이 아니라 재신문이 나온 재신문 면접이다 보니까 면접의 영향이 매우 커서 그죠? 교과에 영향이 낮아지는 그러한 현상을 보였습니다. 자, 어디다가에 나와 있는 개별 사례들입니다. 한번 같이 확인해 볼까요? 아까 뭐라고 설명했어요? 내신 반영 방법이 어떻다? 복잡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행정과 쓴 A와 B 봅시다. A 봤더니 내신이 1.24네요. 환산점은 98.49였고요. B 같은 경우는 1.02였습니다. 환산점은 어때요? 98.4였어요. 환산점이 0.09점 차이 나는데 게다가 내신이 더 낮은 1.02 학생이 더 낮았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동국대처럼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내신 등급평균만으로 연세대의 내신을 판단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동국대처럼 차이가 많이 나진 않지만 연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1.2와 1.02와의 차이가 실제 환산점에서 크지 않다는 부분. 그죠? 게다가 1.24인 학생이 합격을 했어요. 그죠? 보면 당연히 1단계는 합격이었겠죠. 왜냐면 경쟁률이 낮았으니까. 하지만 면접을 누가 잘 봤느냐에 따라서 합불이 나누어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학과 볼까요? 내신은 비슷합니다. 봤더니 내신 비슷해서 1.36 그리고 B는 1.37입니다. 환산점 생각보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아주 크진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누구예요? 1.37인 B가 붙었어요. 역시 어떤 영향이죠? 맞습니다. 최종의 합불을 나눈 거는 면접의 영향이었다. 재신문 면접의 영향이 매우 컸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계 넘어볼까요? 의예과입니다. 역시 의예과에서 대부분의 학교에서 A, B, C 내신이 1.00인 학생들이 다 지원했습니다. 봤더니 1.00인 학생들 A, B, C가 있는데 다 1.00이지만 환산점은 달랐어요. 그죠? 이 얘기는 Z점수의 반영이 어느 정도 됐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죠? 환산점이 99.85인 2명 중에서 1명만 합격했고요. 그 다음에 99.41인 오히려 환산점이 낮은 학생은 환산점이 낮은 학생이 더 붙기도 했습니다. 그죠? 이 얘기는 첫 번째 봐야 되는 거, 같은 내신 1이라도 환산점은 다를 수 있다. 두 번째, 환산점의 차이는 충분히 면접으로 극복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밑에 있는 신소재 공학부 볼까요? 옆에 있는 4.05는 작년의 경쟁률입니다.
작년에 4.05대 1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었던 거. 자, 이 얘기는 뭐예요? 1차가 모두 합격했다는 얘기죠. 그죠? 보면은 2.26 학생이 환산점이 92점이에요. 그리고 1.18인 학생 어때요? 환산점이 97.91입니다. 둘이 환산점 차이가 5점 이상이 납니다. 그죠? 거의 6점 가까이 나는 거죠. 이렇게 6점 가까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합격이 가능합니다. 자, A와 B 보면 어때요? A는 98점, B는 92점이죠. 이렇게 6점 가까이 차이가 나도 어때요? 합격이 가능합니다. 그죠? 오히려 C 같은 경우는 환산점 내신도 매우 높았지만 어땠어요? 면접을 못 봤으니까 떨었다는 얘기죠. 따라서 어느 부분이에요? 자연계든 인문계든 상관없이 바로 면접의 영향력이 매우 컸었다라는 부분 꼭 기억을 해두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추천형 지원 전략 한번 가볼까요? 봤더니 전형은 작년과 똑같습니다. 그죠? 대신에 등급평균 역시 어때요? 매우 교과 환산점 계산하는 방법이 복잡하게요. 그죠?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과 환산점 꼭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는 학추의 절차가 작년보다 훨씬 간소화됐습니다. 연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수시 접수 이전에 각 고등학교에서 연세대로 공문을 보냈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학추 쓰고 싶어요. 수시 원서 기관에 가서 저 연대 학추 쓰고 싶어요 라고 해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공문이 갔으니까. 근데 올해는 어때요? 네, 맞습니다. 원서 접수 끝나고 나서 학추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지원이 더 늘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죠. 작년에 1차가 5배수, 근데 경쟁률이 4.7대 1. 다 1차 합격 아니야? 게다가 면접 영향력이 있네? 그러면은 아마 작년보다는 지원한 학생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작년에 4대 1 정도였지만 올해는 경쟁률이 한 2배 가까이는 오르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막 지원하더라도 뭐 잘 봐야 된다? 면접을 잘 봐야 된다. 일반 인성 면접 아니다. 재시문 면접이고요. 게다가 수능 이전의 면접이기 때문에 수능 끝나고 집중적으로 대비할 시간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연대 같은 경우에는요, 면접을 꾸준히 준비해 왔고, 그리고 성적대가 최상위권에서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대학별 환산점이 괜찮다라고 한다면은 전략적으로 지원해보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특히 상위권 학과들 말고 중하위권 학과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한번 지원하고 면접을 승부를 해봐도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이다. 단 끝까지 뭐를 봐야 된다? 경쟁률을 봐야 된다. 작년보다 경쟁률은 오를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왜? 이쪽 동네에 맛집 있다 라고 한다면은 어때요? 갑자기 사람 몰리는 거랑 똑같은 효과입니다. 바로 작년에 연대 면접 맛집이야 라고 소문 난 겁니다. 올해는 몰릴 수가 충분히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화여대입니다. 자, 이화여대 빨간 거 파란 거 하나도 없네요. 이게 뭐예요? 작년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 얘기는 입결만 잘 보면 됩니다. 자, 입결만 잘 봤더니 여기서도 특별한 게 없어요. 그죠? 여전히 면접을 보긴 했지만 아무것도 변한 거 없고요. 봤을 때 경쟁률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한 4대 1 정도 갖고 있는 거, 작년에 한 0.5 정도 올랐다는 정도의 수준 정도. 그죠? 그 중에서도 인문계가 좀 많이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뭐냐 하면은, 작년에 수능이 바뀌면서 인문계 학생들이 어떻게든 간에 수능 이전에 입시를 끝내려고 수시에 어떻게든 가려는 게 좀 더 강해졌어요. 이대 같은 경우에는 이 고교 추천 자체가 수능 이전에 면접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선택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수시에 여기까지 갈래요라는 학생만 지원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문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능 무서워요 해갖고 지원이 조금 늘었어요. 그런데 입결은 미세하게 떨어진 부분이죠. 사실 이건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입결도 비슷합니다. 그죠? 경쟁률, 입결, 전형 방법 다 비슷비슷하다. 그죠? 작년 거 보고 지원해도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입결 분석해볼까요? 전형 변화, 경쟁률 변화 거의 없습니다. 단 뭐만 있었다? 인문계만 살짝 올랐다예요. 올해는 마찬가지로 인문계는 살짝 오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작년에 수능 봤더니 어때요? 네, 인문계가 수능에서 그렇게 힘을 쓰지 못했죠. 그러니까 인문계 학생들이 좀 더 안정 지원하려고 한다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화여대 고교 추천 써볼 수 있다는 거 생각해 줄 필요가 있고요. 입결 변화도 크지 않습니다. 그죠? 최저 없지만 50% 컷은
그죠? 70% 컷, 50% 컷 전부 다 1점대 후반 1.5에서 1.8 사이 정도에 형성되고 있다. 원래부터 계속 전통적으로 경쟁률 낮았고요. 그리고 충원 인원 볼 필요 있어요. 왜냐하면은 경쟁률이 4대1이에요. 이 얘기는 충원 인원이 100%만 돈다고 하더라도 실질 경쟁률은 몇 대 몇이죠? 2대1밖에 안 되는 겁니다. 특정 학과들 같은 경우는요, 실질 경쟁률이 1.3대1인 데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충원 인원을 보고 과감하게 지원한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오늘 면접이에요. 면접, 부담 가는 면접 아닙니다. 재심은 없고요. 일반 인성 면접으로 학교 생활이나 아니면 본인의 지원 동기 같은 걸 물어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의 변별력 크지 않다라는 거 생각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화여대 고교 추천. 그럼 어떤 전략으로 한번 지원해 볼까요? 경쟁률 낮습니다. 충원율 높습니다. 평균이 123%예요. 이 얘기는 어떤 거예요? 기본적으로 2배수 돌고요. 없던 데는 3배수까지 돕니다. 경쟁률 근데 4대1밖에 안 돼. 이 얘기는 뭐예요? 네, 맞습니다. 분명히 내가 조금 모자르더라도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뒤에 추가 합격이 많이 내려오니까. 그죠? 특히 상위권 학과 같은 경우는요, 실질 경쟁률이 매우 낮습니다. 이게 뭐예요? 오히려 상위권 학과가 위로 빠져나가는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하위권 학과는 실제 지원하는 학생들이 1점대 후반 학생, 중후반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데 상위권 학생들은 1점대 초반 아이들도 많이 지원하고 그리고 나서 그 학생들이 다른 학교에 붙으면 빠져나가는 경우가 오히려 많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마지막으로 끝까지, 그죠? 교과 환산점을 넣어보고 어디가 사이트에서 환산점의 차이 확인한 다음에 지원해 보는 게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도 저 진로 선택 싫었어요, 버렸어요. 학생들 10%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 조심해야 된다는 측면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내 학교, 건국대, 동국대, 그리고 연세대, 그리고 이화여대까지의 지원 전략들이었습니다. 부디 어디가 사이트에 나와 있는 입결, 여기 나온 그죠? 이 강의를 듣고 잘 참고하셔서 올해 지원해서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